인사는 해야지. 이렇게 할까? 응. 내가 계속 읽어요. 응. 뭐 들으면서 응. 모르는 거. 약간 궁금한 것도 응. 있잖아. 응. 그런 이해가 걸 되는 거? 물어보는 식으로 할까? 응. 말하고 싶은 부분에서 끊고 말하기? 응. 그리고 니도 설명해주고 싶은 거 있으니까 끊고 설명해줘. 너의 뭐 경험이라든지 막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마음이 만든 허구에서 벗어나라. 위에서 말한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일단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거나 체험을 통해 현존하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변신의 도구를 손에 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고통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날 때 강력한 내부 저항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통을 짊어진 채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온 사람이라면 특히 그 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업장의 무게에 눌려 헤매면서도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를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어온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강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불행한 자신에게 익숙해져서 그런 자신을 잃어버리는 미지의 모험에 뛰어들기보다는 차라리 고통 속에 있고 싶어하고 괴로움의 몸체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면에서 일렁이는 저항을 지켜보십시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애착을 지켜보십시오. 결코 방심하지 말고 불행의 뿌리를 둔 기이한 쾌감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것을 의식한 채 깨어있으면 저항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업장의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깨달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래서 그와 함께 현존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 자신의 빛은 빠르게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장작을 활발 타오르는 장작 옆에 놓아두었다가 잠시 후에 꺼내보면 훨씬 더 강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스승이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강렬한 의식의 현존 상태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치유사들도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신은 두려움이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적 고통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생길까요?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도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건강한 자기보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만일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 속에 손을 넣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두려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소한의 지능과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실생활의 문제는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할 때 우리는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지 위험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이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두려움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두려움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과는 구분됩니다. 그것은 불안, 근심, 초조, 긴장, 공포, 증오 등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것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 지금이 아닌 지금 이 지닌 힘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그러한 조바심은 절친한 친구라도 되는 양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에고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에고는 원래가 헛개비나 다름없기 때문에 교묘한 방어 전략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하고 불안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겉보기에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에고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에고가 우리 몸을 향해 끊임없이 내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소멸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입니다. 에고의 한 구석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라도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일조차 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일 뿐인데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집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만약 자기 주장이 그러다면 마음의 기반을 둔 우리의 자의식은 소멸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옳든 그르든 그것이 자의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일종의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한 욕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때의 자의식은 마음이 아니라 내면에 더 깊고 진정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어 심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방어하고 있습니까? 허구의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거짓된 실체가 아닌가요? 그것을 생생하게 지켜봄으로써 매번 이런 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빛 속에서 무지의 어둠은 재빨리 용해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좀먹는 모든 파워게임과 알력은 거기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란 힘을 가장한 연약함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으며 우리는 그 힘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동화된 채 자신의 진정한 힘, 존재의 깊이 뿌리 내린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상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마음 너머로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상태에 있으며 단지 감도만 다를 뿐입니다. 한쪽 끝에는 조바심과 불안이, 다른 쪽 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유기감이 있는 저울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질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불편한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곤 합니다. 아까 우리가 좋아하는 불꽃, 장작이 하나가 꺼져갈 때 다른 하나를 대면 얘는 더 이제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배워서 우리나라 속담 그거네. 그 뭐지? 잊어버렸다. 아무튼 제자가 더 잘 나중에 한다. 청출어람. 신기한 표현이었어. 장작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장작했잖아. 이제와 불이 붙기 시작한 장작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 옆에 놓아두었다.
잠시후에 꺼내보면 훨씬 더 강한 불꽃으로 음.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네가 계속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거를 해주니까 엄청 좋은 거. 아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 옆에 있으면 훨씬 좋다고. 그치.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지. 주변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진짜 좋겠다. 그럼 자기도 자연스럽게 맞아.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거가 잘 안 맞는 사람도 이런 게 뭐 아예 없는 것만 아니구나, 이런 게 완전히 뭐 허무맹랑한 얘기만 아니구나, 뭔가 있고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잘 살아가면은 그렇게 되겠죠. 아까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가 만드는 거고 내가 또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바람은 봄으로 해서 내가 두려움을 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같아. 두려움. 아무튼 내가 만드는 거래. 그 말도 좋았어. 두려움. 그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두려움을 느꼈거든 며칠 전에. 그러니까 상황이 그랬어. 두려움을 사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거를 막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막 미래의 상황들을 더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해결을 해야 돼. 미래의 상황이 두렵지만 그래서 지금 해결을 해야 돼. 그니까 막 죽겠더라. 근데 그럴 때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결도 해야 돼. 얼른 머리를 굴려서. 그건 또 다른가? 그게 그러니까 온전히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거에만 일단 집중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온전히 그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해결에만. 아 근데 두려워해버린다. 두려움이 섞여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명확하게 못해. 두려움을 빼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라.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 온갖 내 상상과 상념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특히 더 위급한 상황이 더 두려우면 더 두려울수록 그런 나를 좀먹는 압도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들면서 그런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게 상황을 못 보고 그 명확한 판단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두려움, 그런 생각, 감정,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상상. 아니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뺄 수 있어. 그걸 그러니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그 상상도. 상상도. 그러니까 생각. 그것도 이제 그냥 뺄 수 있으면. 근데 그 빼는 방법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음. 나한테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이 있구나, 감정이 있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음. 호흡에 집중을.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흘려보내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그런 것들이 흘려보내주고 이렇게 좀 맑아지면 이제 그 문제 해결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너무 급박한 상황이거나 하면은, 그리고 평소에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허둥지둥 하겠지. 근데 그냥 뭔가 급한 거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죠. 빼는 연습. 작은 일에서부터 계속 연습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아까 상황에서도 그게 빠르게 1차적으로 되고 그 작업이 그 다음에 그거를 얻는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훨씬 더 뭐 항상 옳은 판단을 하진 못하겠지만, 그렇지. 지나놓고 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판단을 하겠지. 이상한 판단은 하지 않겠지. 완전히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완전. 지금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 지금 윤석열이 그랬나 봐. 되게 두려웠잖아. 막 야당이 엄청 막 공세를 해오니까 두려움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 그치, 그랬을 수도 있고. 미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에고를 두려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소멸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입니다. 에고가 자기가 죽을까봐 그런다 했지. 자기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저지른 그 인간관계, 모든 인간과의 갈등은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에고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 그거거나 아니면 에고에 사로잡혀서 이건 무조건 이래야 돼. 나는 무조건 이래야 돼. 러시아 걔처럼. 나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거든 사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돼도 어차피 인간은 금방 적응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진짜 결벽증이야. 근데 쥐 나오면 시궁창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 난 못해 이렇게. 근데 들어가서 막상 살아. 그럼 한 달만 있으면 정리해보라. 그 결벽증이 사라져 그럼. 그러니까 경험자?
그런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으면 사람들이 훨씬 덜 고통받을 텐데. 음. 또 읽어. 에고는 온전함을 찾아 헤맨다. 에고의 마음에 내재하는 감정적인 고통의 한켠에는 불완전함이나 결핍에 대한 감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거나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절한 갈망이나 희망, 욕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충동에 빠지거나 에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과 성공, 권력, 명예, 특별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대견스러워하고 자신이 더 완전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멍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것을, 바닥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야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에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나 갈구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시 동안을 제외하면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아를 느끼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을 외부에 있는 것들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무언가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물질과 직업, 사회적 지위와 인정, 지식과 교육, 외모, 특별한 능력, 인간관계, 개인의 경력과 가족의 내력, 믿음 체계 등을 추구하고 정치,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집단에 소속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나니 오히려 적이 안심되나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마 아직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죽음이 임박해올 무렵이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말 테니까요.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뭔 소리? 죽기 전에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몸에 신체적으로 죽기 전에. 신체적으로 죽기 전에 이 몸에서 죽은 것처럼 그냥 이 몸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봐? 아니 그냥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죽음이 올 무렵이면 다 말하잖아. 저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 돈, 지위, 명예 다 필요 없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뭔가 그런 것들에 가까워지잖아.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절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이제 빠져 있는 에고에 빠져버린 거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몸의 그런 욕구나 이제 외적인 그런 욕구들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죽음이 다가와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그거를 깨달으려고 그 사실 이렇게 내 몸이나 외적인 거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야 이제 깨달으니까. 아는데 우리는 그거를 미리 알자.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였지? 그래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데 왜 존재하지?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이 정의한 죽음이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죽음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왜냐면은 진짜 우리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이 이제 그 원자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원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합쳐져서 우리 몸이 된 거잖아. 근데 이 원자 하나하나 죽으면 다시 원자 하나하나가 다시 땅으로 가서 다시 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퍼지는 거야.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러 가지 원자로 해야지. 이제 원자 우리가 뭐 공기 중에 가거나 땅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원자들은 살아있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넓은 곳. 더 넓게 흩뿌려지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죽는다는 게 그렇게 슬프지 않아.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직하는 거야. 다른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직하는 거야. 이직하거나 이사하거나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새로운 이민 가거나 새로운 완전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좀 헤어지는 그 정도. 뭐 빠른 데로 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데
그게 뭐 빠르고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하거든.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할까? 죽음이 어떤다고? 마지막 문장? 죽음.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비밀은? 그러니까 죽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내 몸의 죽음이나. 솔직히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그러는 게 다 죽으면 어쩔까, 건강을 잃으면 어쩔까, 막 다 그런 거니까. 다 결론적으로 죽음에 그치. 귀결해. 맞아. 모든 두려움과 제일 크게는 그 죽음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소한 모든 두려움으로 그런 것 같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죽음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도 이직한다고 생각해. 내가 죽어도 이직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나는 다른 데로 이직했구나. 천국으로 이직했구나. 지옥으로 이사 갔구나. 그 정도. 옮겨갔구나. 옮겨갔구나. 뭐 죽어서 사라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옮겨갔구나. 옮겨간 데서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놓을 수 있으면 되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다. 마음이 되게 편해지겠다. 진짜 두려움만 안 갖고 살아도 아예 진짜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뭐 느끼고 즐기면서 꼭 무슨 특별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근데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느껴. 법륜스님 그것도 자꾸 듣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막 크게 막 뭘 쟁취하려고 애쓰지도 않아. 뭘 어쩌지도 않아. 그럼 참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너무 평화롭게 이렇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면 된다.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주부고 애들 다 장성했으니까 이제 그게 매일 가능해. 맘만 먹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중3, 고3이고 뭔가를 성취해야 돼. 대학교 4학년이고 막 이래 봐. 사람들 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고3이야. 마음이 편하. 지금 미래를 모르겠고. 그러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 고민 안 해불어. 안 해불면 지금 내가 막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진짜 너무 필요해. 1시간 안에. 나는 집중 안 하면은 한 4시간 걸려. 집중해서 딱 해야 돼. 그런 어떤 그런 기운이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니까 마음이 슉 풀어져. 대학은 뭔 대학이요 막 이래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말하면 이제 미래에 제 준비를 하려면은 마음 독하게 먹고 빡세게 하고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한다 이거잖아. 그렇게 하는 것도 그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지. 그런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맞아.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어.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이 고통스럽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고3 절대 안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지면 평생이 고통스러운 거야.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 시험 끝나면 뭐예요? 취업하면 뭐예요? 결혼하면 뭐예요? 자녀.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야. 지금 나는 막 골다공증이나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엄마가 말한 것처럼 평안하게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치. 열심히가 안 되지. 근데 그게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런 원동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상태에서 진짜 내 꿈과 희망을 원동력으로 하는 거야. 저기에서 뭐 저거를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진짜 내 호기심, 이런 동기, 설렘, 꿈과 희망 이런 걸로 하는 거야. 긍정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은 아니고. 얼마나 두려우면은 자다가 꿈을 꿔.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가 반밖에 안 돼 있어. 시험 범위 공부가. 근데 내일이 당장이 시험이야. 막 그런 꿈을 맨날 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얼마나 두려운지. 그치. 원래 시험 범위를 몇 번을 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반밖에 공부 안 했는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진도가 반밖에 안 나갔어. 막 그런 무서움. 그 두려움이 없어지잖아. 수능이고 뭐 고시 시험이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그 시험 당일에는 성적이 더 안 나온다. 그런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나도 그랬어. 그런 두려움을 없애잖아. 그러면 진짜 그 당일날 훨씬 잘 볼 수 있어. 내가 그랬어. 나 이거 고3 때 읽었거든? 진짜? 갖고 나 수능 때 이거 썼어. 이 방법을 아예 비웠어. 수능을 제일 잘 봤어. 그랬구나. 근데 점수 잘 나왔었어. 너 이거 고3 때 읽었어? 이 책 어디? 집에 있었어? 이게 집에 있었어? 이거 어디서 갖고 왔지? 그때 그냥 딱 그랬어. 이제 여기서 막 그런 정보도 알려주거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 곳을 응시하고 그냥 멍 때리는 거야. 호흡에만 집중해. 나 그거 느껴봤어. 내가 얼마 전에 말했지. 나 멍 때렸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면은 그 긴장감, 두려움이 이제 그 호흡에만 집중하고 그냥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지. 긴장감, 두려움. 근데 그때는 완전히 잘 몰라가지고 그냥 시험 보기 전에 국어 1교시 전에 그랬어. 그렇게 했어. 근데 훨씬 그 긴장감 이런 게 줄어들어가지고 잘 풀렸어. 신기하다. 나 진짜 내가 한 반년치 공부한 거보다 그 10분의 시간이 나한테 더 도움을 준 거야. 대박이다. 너 고3 때 읽었구나. 공부 안 하고 읽었구나. 근데 나는